관세 전쟁의 전선 확대 양상을 지켜보면은 최초에 이제 국가별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이었던 것 같고 이후에 일부 품목 뭐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호 관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수위를 더해서 보편적 관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편 관세와 이제 상호 관세 약간 차이가 있죠. 상호 관세는 상대국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10% 관세를 물고 있으면 똑같이 10%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호 관세고요. 보편 관세는요, 그냥 전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상호 관세가 4월 2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일각에서 미국에서 갑자기 이런 관세율 20%의 보편 관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갑자기 미국에서 튀어나옵니다. 지금의 원래 흐름은 그랬어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후보 시절에 얘기했었죠. 15에서 한 20% 보편 관세 하겠다. 자기가 당선이 되면. 그러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품목 관세 아니면 상호 관세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 다시 일각에서 보편 관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사실 교육국가 입장에서는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광물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4월 2일에 있을 이제 상호 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품목별로 어떻게 관세가 책정이 될지,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요. 아마 보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물러섰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관세 관련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글로벌 정시가 그야말로 요동을 칩니다. 우리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최근에 1,500원 가까이 육박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관세라는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육 국가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높고요. 성장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품목들이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이런 어떤 품목들이 힘을 또 잃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 지금 이제는 달러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연스럽게 원화 약세 현상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암울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글로벌삭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 확률, 한마디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기존 20%에서 지금 35%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0.2%, 실업률도 현재는 4.2% 정도 되고 있는데 4.5%로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1위를 해왔던 수출 1위국이 중국이었는데 이게 미국으로 바뀐 지가 좀 됐고, 그다음에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는 역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지금은 자동차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영향을 받을 만한 품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의 교역이 우리 정말 커요. 지금 실제 보면 우리나라의 GDP 90%는 사실 무역에 이제 의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둔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GDP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대미 무역에서 대미 수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사실 대미 수출의 1위거든요. 반도체의 3배 정도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1위 아니에요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수출만 본다 그러면 반도체보다 바로 이제 자동차가 품목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 수출이 우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 수출 규모가 51조나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를 맞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국보다 덜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제는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에서도 이제 관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4월 3일에 이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 한 20에서 25%를 책정이 된다 그러면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무려 34%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많이 수출해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나라 현대제철, 우리나라의 철강을 수입해서 현지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철강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뭐 다양한 품목들마저도 이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액을 봤더니 각각 4조 5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우회에서 사실 수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근데 이게 이제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만들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관세, 거기에도 관세를 책정한다 하니 당연히 이제는 싼 노동력에서 멕시코에서 만들었던 품목들도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보면은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나다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또 관세가 책정이 되면 우회에서 들어가는 것도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총리가 지금 경제안보 전략 TF로 격상을 시켜서 이런 문제에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상태입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4월 3일에 자동차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 얘기하겠다 예고된 상태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발빠르게 또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도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본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미국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도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익을 증대를 목표로 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고, 상대국,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세제 지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사실상 이제 뭐 세제 지원도 할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는 산자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는 말 그대로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대체 시장을 통해서 이제는 그 탈출구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의 피해 예상 금액이라든지 건의 사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아마 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경제 6단체장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민관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에 대해서 민관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어떤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총수들과 만났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산업부, 그리고 관세청, 특허청 등이 그 통상환경전환기 수출기업 지원 종합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에서 운영이 됐던 주요 프로그램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세잖아요. 그럼 이제는 당연히 관세청도 있을 거고요, 코트라도 있을 거고요, 세무당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뭐 중소기업청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관세청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특별 대응 본부를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서 본다 그러면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회 수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게, 야, 중국 제품이 한국 통해서 수출하지 않느냐, 우회 수출하는, 니네가 그걸 통로를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회 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부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안보 저해 시도가 가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회 수출과 마찬가지로 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이제는 지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이제는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연구기관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에게 올바른 정보, 지금 무엇보다 기업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이 리서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제공해주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3가지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고관세 이제 수출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원산지 아마도 탈루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막아줘야 돼요, 사실. 그래서 관세청이 이런 것을 꼼꼼히 보겠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이제 민간 품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 자산, 이런 어떤 민간 품목에 대해서 이제 허락 없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분도 관세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보니까 지금 뭐 관세청, 뭐 산자부 다 나서서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